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담기입니다. 오늘은 설날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음악 악보의 가장 기본적인 오선과 음표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이라고 하는 건 5개의 선이에요. 이 선에서도 첫째와 막내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첫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줄이에요. 여기를 의미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첫째 줄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몇째일까요? 네, 얘는 둘째, 셋째, 넷째, 5째 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5선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도 같은 경우에는 5선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 이 줄을 우리는 덧줄이라고 불러줘요. 말 그대로 더해줬다 라는 의미로 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덧줄이 하나라면 아래에 있는 첫째 줄, 덧줄이 2개라면 아래 둘째 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얘는 아래에 있는 덧줄이고요. 덧줄은 선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도 그을 수 있지만 위에도 그어서 위에 덧줄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줄과 줄 사이는 뭐라고 부를까요? 줄과 줄 사이는 칸이라고 불러요. 이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됐을 경우에는 첫째 칸, 둘째 줄과 셋째 줄 사이는 둘째 칸.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셋째 칸, 넷째 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오선은 왜 만드는 걸까요? 네, 오선을 만드는 이유는 이 오선을 사용해서 음의 높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리는 음표가 이 오선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음이 더 높고 음이 더 낮고의 음의 높이를 알아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럼 여기에 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음표를 배웠던 각각의 표시에 대해서 한번 더 기억해 보죠. 음표는 머리, 기둥, 꼬리, 그리고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건 머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머리와 기둥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다 칠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머리와 기둥과 꼬리와 점까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음표는 오선 안에서 표현될 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가 있듯이 음표는 오선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 자신의 음을 나타낸답니다. 여기서 그릴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표를 그릴 때 우리는 이 칸 안을 가득 채워서 표현해 주죠. 또는 음표를 그릴 땐 이 줄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세요. 음이 더 낮고 음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음이 더 길고 음이 더 짧고 등의 의미를 이 음표들의 머리, 기둥, 꼬리,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음표를 그릴 때 간혹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기둥이 위로 되어 있고 어떤 건 기둥이 아래로 되어 있죠. 우리가 오선을 그리는 이유는 음의 높이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선 안에서 음표를 그릴 때 기둥이 모두 다 위로만 가 있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위에 있는 위 덧줄을 더 덧대서 그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어떠세요? 이 음의 높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선 안에서 음표를 그릴 때는 가운데에 해당하는 셋째 줄의 영역에 왔을 때 음표의 기둥을 더 이상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더 위에 덧줄을 그려서 간다고 하더라도 오선 안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셋째 줄에 자석이 있어서 여기에서 모든 음표를 다 끌어당기고 있다. 최대한 오선에서 멀어지지 않고 오선 안에서 모든 것이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음표의 기둥과 꼬리 등을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악보의 가장 기본적인 오선과 음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몇 분이 궁금하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영상을 보시다가 또는 악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